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달 그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 수당이 지난달부터 이제 지자체별로 지급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아동 수당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동 수당이라는 것은 이제 아동이 있는 그 가정에 이제 매월 10만 원씩 이제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동 수당의 그 목적은 이제 저출산을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출산을 장려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동의 인권을 이제 보장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 아동 수당은 이제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별적으로 소득 상위 10%의 경우에는 배제하는, 그래서 이제 소득 상위 10% 배제한 나머지 90%에게만 지급하는 이런 이제 선별적 복지라 전체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가정의 아동들은 이 아동 수당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왜 보편적 복지가 안 되느냐, 그래서 선별적 복지가 문제 아니냐,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좀 높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건데 아동 그 수당이 지급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니까 아동 수당이라는 것은 이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해서 삶의 질을 높인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서 구태여 10%의 상위 10% 소득자를 배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 있고요. 또 가정 그 양육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이제 출생과 동시에 이제 신청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에서 모두 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비교해서도 양육수당도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비용이 이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제 그 아동 수당에서 이제 그 10%를 이제 제외해야 되니까 이제 신청을 하면 일단은 소득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 조사를 해야 되면 이제 그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천몇백억씩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전략되는 비용도 한 천몇백억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선별적으로 해서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나 아예 다 주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경제적인 그 차이도, 결국 비용적 차이도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 비용 차이에 의해서 이걸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제 사실은 그 근거를 많이 잃었죠. 그래서 다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점점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한때 이제 시끄러웠던 무상급식의 문제도 이와 비슷한 이제 모양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녀 양육수당 외에는 모두가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걸러진다, 이렇게 봐도 맞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가정양육수당은 모든 계층한테 주지만 아동수당은 이렇게 이제 10%만 주게 되니까 일단은 모든 이제 지자체에서 이거를 거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행정 비용이 소모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도 별 차이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가정양육수당처럼 일반적 보편적 복지로 나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양육수당, 이제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 결국 이제 아동 그 세액공제는 이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받게 되면 이중적으로 결국은 혜택을 받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상위 10% 외에는 이제 모두가 대상자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해외의 사례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OECD 국가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아동 수당의 경우에는 이제 전 계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뭐 거의 20개국 이상이 전 계층을 주고 있죠. 뭐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전부 아동 수당에 대해서는 그 선별적으로 논아서 주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전 계층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등 그 일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별적으로 결국 상위 계층 일부를 배제한 채 지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또 미국 같은 나라는 일부, 미국을 비롯해서 아주 일부 국가인데 그런 나라는 아동수당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OECD 국가의 전체 국가의 비율을 본다면 대다수의 국가들은 아동수당은 계층의 구별 없이
결국 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규례나 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한 축은 이제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우리 사회에 만들어지는 규례나 법들이 이런 사랑과 또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또 이용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우는 모든 법들의 그 법 정신, 제도의 정신은 또 사람 사랑, 또 사람을 우선시하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예, 예.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라 이런 네, 성경 말씀처럼 맞습니다. 아동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결국 아동의 인권도 보호되고 그렇죠. 또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아동 수단만큼이나 아동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동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 수당이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아동의 인권을 이제 보장할 수도 있고 또 아동 인권 보장이 결국 가정 구성원 전체에 대한 삶의 질의 도모에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아동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교회에서 결국 강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동의 인권도 보장되고 네. 가정 내에서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제도와 법으로만 규정한다면 정말 좀 삭막하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 그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범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행정비용과 또 수당을 주는 비용이 거의 동일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사람을 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